안녕하세요. 기적스토리 파란장미의 전혜원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시죠? 흔히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예상과 달리 완전히 뒤바뀌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때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아닌 나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한 번쯤 반전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자신의 인생은 반전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영하 씨인데요. 그녀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과연 그녀의 일상은 어떻길래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기적 같은 김영하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다가 잃고 나서야 그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잃었던 그것의 소중함이 클수록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전라남도 광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올해로 경력 7년차의 김영하 씨. 그녀는 좀 특별한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력이 더 있기 때문인데요. 휠체어 운전 경력 13년차의 장애 1급 공무원입니다. 퇴근 시간, 이때만큼은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끔씩 혼자서 휠체어 운전이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는 영하 씨. 동료 덕분에 영하 씨는 항상 같은 시간에 퇴근합니다. 그녀와 2년째 출퇴근을 함께하고 있다는 김중열 씨. 몸이 불편한 영하 씨를 도와주고 있는 활동 보조연입니다. 영하 씨의 집에서 직장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영하 씨 혼자서 출퇴근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열 아저씨는 그녀에게 누구보다 고마운 분입니다. 아저씨랑은 지금 2년이 넘어가는데 신기하게 아무도 저를 봐줄 사람이 없었게 됐을 때 이제 저의 늘 다리가 되어줬던 우리 언니가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처음 수혜자가 된 거죠. 그것도 수혜자 조건이 1급 장애인이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1급 장애인이 된 게 어쩌면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내가 정말 럭키걸이구나 생각을 하는 게 내가 1급이 아니었다면 이런 중증이 아니었다면 그 서비스를 못 받았을 텐데 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을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라면은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딛고 일어났잖아요. 원래 김영하 씨가 지금 중도 장애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거기다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휠체어를 잘 타서 폭주적이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직장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불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아직 안 닿았어. 그래, 오늘 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하지만 영하 씨는 몸이 불편할 뿐이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도움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덕분에 어느덧 국세공무원 7년 차입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두 다리로 뛰어다닐 만큼 건강했고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자처럼 좀 강하고 심하고 영리하고
아주 야물었어요. 영특한 막내딸은 유난히 수학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꿈이 크고 공부도 잘했던 영아 씨.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한 영아 씨는 활기차고 바쁜 대학 생활을 보냅니다. 1997년 10월 대학교 2학년인 영아 씨에게 완전히 삶을 뒤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아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의식은 별로 안 좋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지고 상당 기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더군다나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이 나쁜 상황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전화가 왔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10월달 97년 10월경에 언니 머리가 너무 아픈데 과외 가는 길에 약을 뭐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있었거든요. 약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흘렸는데 얘는 머리 아파해가지고는 2, 3일 안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연을 이렇게 무슨 병명이냐 그랬더니 뇌막염 증상도 같고 그러니까 뇌 염증은 있는 거예요. 뇌염 같기도 하고 뇌수막염 같기도 하는데 그게 탁 맞아 떨어지는 병명은 없었어요. 뇌막염하고 뇌수막염하고 쓰이는 약은 하나인데 이 약을 하면 이렇게 환자가 들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약이 안 듣는 무슨 세균성 그런 그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이러스가 뇌를 이제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날이면 날마다 뇌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약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한 20일 정도 하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 소견으로는 이미 뇌사라는 생각을 한 거야. 저는 그때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학 때 제가 쓴 다이어리를 보면서 추적을 한 거지 저는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병원에서부터 기억나고 고등학생으로 깨어났다가 기억이 서서히 들어오는 건데도 아직도 아프기 바로 전 기억은 아직 안 나요. 영아 씨는 평소에 건강한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11월 8일 영아야 벌써 금요일이다. 너 코로 미음을 잘 먹어서 넣어줬는데 설사를 많이 한대. 설사를 이틀째 해서 의사랑 모두가 다 걱정을 하더라. 거기다가 뇌파 검사가 별로래. 아빠랑 언니랑 교회에 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아빠의 뒷모습이 축 늘어지셔서 너무 불쌍해 보였어. 빨리 일어나자. 영아가 아프기 전에 저한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영아 아플 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신앙인이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밥 시간 돼서 6시쯤에 이렇게 오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시고 막 벽에서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빠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막 말을 못 이으시면서 영아가 이제 뇌사 판정이 났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또 앞이 안 보이면서 아, 우리 영아는 진짜 희망이 없는 건가?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또 아빠랑 그때 아마 대성 통고 가면서 그 서울대병원 거기 2층 로비에 나가서 둘이서 말없이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굉장히 우시고 저도 울고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의식불명인 영아 씨를 보는 가족들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웃음 많고 말하기를 좋아해 누구와도 금방 친구가 됐을 만큼 활동적이고 밝았던 영아 씨.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 그녀의 시계를 멈춰버렸습니다. 한창 하고 싶은 일이 많을 2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아 씨가 뇌사 판정을 받은 지 40일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1월 21일) 호흡이 돌아왔다. 서서히. 영아야, 항생제 이틀째인데 네가 서서히 숨을 쉰대. 아주 조금씩. 그리고 눈도 아래 위 옆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었어. 의사 표현도 눈으로 할 수 있더라. 언니 보고 눈 깜빡거리고 아빠 말에 듣고 그런단다. 호흡도 14번, 13번, 16번까지도 하고 기적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거의 기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의식이 회복된다 그래도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상태가 회복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제 처음에는 글을 읽을 정도도 안 되게 시력이 초점이 안 맞았었는데 나중에 시력이 돌아와서 글씨가 보이기 하나로 이제 겹쳐져서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언니가 쓴 병상일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죽었었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거구나. 난 2번 산 거구나. 당시 영아 씨의 상태는 담당 의사조차도 기적이 없는 한 다시 깨어나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일 만에 눈을 뜬 영아 씨는 온몸의 신경이 마비 상태였습니다. 정말 목이 이게 있잖아요. 말이 안 나오니까 정말 꿈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호수가 꽂혀져 있었고 그러니까 와 당연히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빨리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그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매일 울면서 누구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말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온몸은 안 움직이고 그런 상태에서 1달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몇 개월은. 그러다가 이제 어쩌면 이게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쩌면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죠. 욕심 많고 열정이 컸던 21살 영아 씨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절망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기듯이 아팠습니다. 치아를 해도 그다지 이렇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치아 과장님이 저희를 또 1년 정도 지나서 엄마랑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를 정상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으로서의 삶으로 인정하시고 장애인의 삶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니까는 저희는 이제 여기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이 진짜 앞이 까맣고 청천벽력 같고 이제 병원에서 거부당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하늘이 까매졌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제 셋이 와가지고 그날은 엄청 울었어요. 내가 죽지 차라리 왜 우리 딸을 이렇게 하느냐. 내가 죄가 많다.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게 울면서. 영아 씨는 욕심을 내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다시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곁을 지켜주는 남편과 든든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아 씨는 자신을 럭키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녀가 건강을 되찾은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야채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고기를 좋아해요.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는 1급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숫자를 좋아했었고 그래서 따로 여러 가지를 뭐 휠체어 탁구도 뭐 도전을 해봤고 운동도 하는 거 휠체어 수영도 있다. 그런 것도 이거저거 해봤는데 지구력이 없어서 1시간 이상을 못 하겠는데 공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앉아있는 게 다리가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너무 저리고 힘들었는데도 그래도 공부하는 건 더 나았더라고요. 1년 6개월이란 시간과 맞서 싸운 영아 씨.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욕창으로 고생도 했고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밤새 씨름하다 쓰러지기도 수차례. 급기야 링거 투혼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절대로 1급 장애인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아 씨는 보란 듯이 합격했습니다. 날 봐. 안 되는 건 없어. 라고 말입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는 더 이상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그때 언니가 쓴 병상일기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기적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의사들이 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앞으로도 내가 지금은 휠체어를 탄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사람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업무라는 게 정확하고 정말 세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떻게 그 전에 배운 공부를 가지고 합격은 했지만은 내가 이미 새로운 사실을 한 50%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도 다 지금도 계속 좀 아슬아슬하고 우리가 늘 얘가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좋은 인연으로 좋은 사람들 운으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 운으로 저 아이가 참 운이 좋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이미 죽었다 살아났을 때부터 불가능하던 것을 다 뚫고 하나씩 오니까. 길고 지루했던 꽃샘추위가 지나고 따뜻한 볕이 찾아온 주말. 모처럼 영아 씨가 외출을 합니다. 영아 씨의 곁에는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 김영국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김영아 씨 부부의 데이트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마트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영아 씨가 직장 일을 하는 데다 몸이 불편해서 둘이서 장을 보는 것도 데이트가 됐습니다. 우유하고 계란하고 식빵만 하고. 해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 혹시? 집에 우리 남았지? 빨리 그거 먹어야지 집에 있는. 내가 줄게요. 계란 깨주면 안 돼요. 에이, 내가 드릴게. 그래요. 내 드라이브가 있어서 든든하죠. 제가 휠체어로 거의 다니지 않는데 외부가 너무 그런데 길 시설 같은 것도 그런데 신랑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들려가지고 친구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래만 해줘요. 우리 아내는 내 손이 되어주기를 원했고 나는 우리 아내 발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지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는 영아 씨. 그래서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8년 전 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 대기 중에 참가했던 한 선교회 단체 캠프였습니다. 그때의 운영위원이 바로 선교회 목사님이었던 김영국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영국 씨를 친구처럼 다정하게만 생각했다는 영아 씨. 그러던 중에 영아 씨를 도와주던 활동 보조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형국 씨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친구였던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실럼 선교회라는 그런 장애인 선교 단체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애 수기를 응모하는 걸 보고 제 글을 썼는데 그게 당선이 되면서 실럼 선교회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 지금 남편이 그 실럼 선교회 목사님이었죠. 예, 저희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각본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한참 지지해주는 아내죠. 긍정적이고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아내죠.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힘들어할 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조금 기다리자. 그리고 희망을 갖자고 저에게 지지해 아내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늘 반전 하나님이셨거든요.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겠는데 1급 장애인은 절대 공무원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공무원이 됐었고 40일 동안 4살 절대 못 깨어난다 그랬는데도 깨어났었고 이제 앞으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정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안에 있구나. 예. 그렇게 어려운 병마를 겪고 회복돼서 현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회복되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기적이 있구나. 내 측근에서 바로 이런 기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적을 믿어요 지금. 이제 예전처럼 자전거를 타거나 뛰는 게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반전의 인생이 계속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휠체어 폭주 경력 13년이라고 할 만큼 1급 장애인의 삶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말하는 성격 쾌활한 김영아 씨. 한 번쯤은 왜 하필 내가 라고 절망했을 만도 한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했던 뇌사 판정, 그리고 장애. 하지만 이런 삶을 삶에 된 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김영아 씨 특유의 긍정의 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폭탄 테러.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폭탄 테러를 하루에 2번이나 겪은 불운의 커플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함께 나섰던 커플에게 일어난 폭탄 테러. 그리고 이들을 찾아온 기막힌 행운.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의 리버풀 스트리트역의 지하철 안은 출근길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에는 연인 사이인 토니와 타니아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늦는 거 아니겠지? 조금만 가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 사람 많다.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태운 지하철은 리버풀 스트리트역을 지나 알드게이트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지하철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토니와 타니아가 타고 있던 지하철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로 현장은 생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토니와 타니아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때 영무원의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여기 위험합니다.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서 위로 올라가십시오. 어서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대피하라는 영무원의 외침을 들은 토니와 타니아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그래, 빨리 빠져나가자. 두 사람은 주변을 돌아볼 경황도 없이 지상을 향해 뛰었습니다. 인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든 두 사람. 그제야 끔찍한 사고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런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니 토니와 타니아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자긴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한숨을 돌린 두 사람은 다시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30번 2층 버스에 탄 토니와 타니아. 좀 전에 있던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탄 버스가 테비스토 광장 근처를 지날 때였습니다. 또 한 번 엄청난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에도 토니와 타니아가 탄 30번 2층 버스가 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버스 주변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폭탄 잔해들이 나뒹굴었고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토니와 타니아에게 닥친 두 번째 폭발 사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토니와 타니아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타니아! 타니아! 토니, 나 여기 있어. 난 괜찮아. 자긴 괜찮아? 나도 무사해. 연달아 일어난 두 번의 폭발 사고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연인의 놀라운 이야기. 이들이 겪었던 폭발 사고는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실제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인 자살폭탄 테러였습니다. 폭탄 테러의 위험에서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한 기적의 커플 토니와 타니아. 이들은 행운의 기적 커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사건 사고들인데요. 비행기 사고, 전쟁, 추락 사고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분 1초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 하지만 이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기적, 사건 사고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 첼시 비 슐렌버거 기장이 운항하던 US 에어웨이 1호 사구편에는 승무원과 탑승객 포함 1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26분 비행기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듯했던 1호 사고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륙한 지 3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비행기 왼편에서 갑자기 쿵 하는 굉음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와 소음, 그리고 엔진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엔진이 타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바로 왼쪽 제트 엔진에 하늘을 날던 거위 2마리가 빨려 들어갔고 그 때문에 엔진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슐렌버거 기장은 관제탑에 긴급 교신을 보냈습니다.
It hit birds, so you lost thrust on both eng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Okay, you need to return to LaGuardia. Turn left heading up 220. 220. Tower, stop your departures. Got emergency returning. 결국 다시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하기로 한 비행기. 하지만 기장은 라과디아보다 가까운 테어보로 공항을 생각해냅니다. You want to try to go to Teterboro? Yes. Turn right 280. You can land runway 1 at Teterboro. We can't do it. 하지만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관제탑과 비행기의 교신은 끊겼습니다.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1호 사고편은 테어보로 공항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이미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곧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 이미 도심 한복판을 날고 있던 비행기가 이대로 추락한다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장인 첼시 슐렌버그는 비행기를 허드슨 강 쪽으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여야만 했죠. 사람이 드문 인근 허드슨 강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비행 역사 50년 동안 인명피해 없이 무리의 착륙을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수면과의 충돌 충격과 물보라 때문에 크게 파손되기 때문입니다. 성공 확률 0%의 가능성을 아는 슐렌버거 기장은 침착하게 허드슨 강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예상대로 거대한 몸체의 비행기는 수면과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며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강 한가운데 둥둥 떠있게 된 비행기. 일단 기적처럼 큰 파손 없이 물 위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행기 안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비행기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날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기도 했습니다. 탑승객과 승무원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추위 그리고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관광선인 서클라이너와 구명정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은 4대의 구명보트에 나눠 탔습니다. 그리고 악몽 같은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승객은 물에 빠져 체온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다행히 위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배에 오르고 나자 비행기는 허드슨 강의 깊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커다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사고편에 탑승하고 있던 150명 전원이 살아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은 맨해튼 47가 미드타운과 뉴저지 리버에지의 고층 건물들 사이의 허드슨강 남단. 조종사가 강물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150명의 소중한 목숨과 사고 현장 인근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진 슐렌버거 기장. 그는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하게 대응한 슐렌버거 기자. 그가 발휘한 순간의 기지 덕분에 소중한 155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8일 낮 12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는 정부 청사는 물론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시장에까지 일어났습니다. 총 5군데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폭탄 테러로 인해 127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 테러 이후의 바그다드 시내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붕괴됐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 역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폐허의 현장에서 놀라운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강아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줄에 묶여 있어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 강아지는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어디로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던 것입니다. 기적처럼 강아지가 묶여있던 건물만 붕괴되지 않았고 덕분에 강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살아남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강아지가 묶여있는 건물도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한 주민이 용기를 내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가는 남자.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놀랐을 강아지를 안심시키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강아지도 이제야 안심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끔찍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강아지는 다시 안전한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폭탄 테러 속에서 살아남은 기적의 강아지. 이 이야기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테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사랑했고 모험을 즐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문 스카이다이버인 마이클 홀메스. 지난 2006년 12월 6일 25살의 청년 마이클 홀메스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뉴질랜드 북부의 아름다운 섬 타우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날 4,500m 상공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용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과 하늘로 올라간 마이클. 이때만 해도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뜬 마음으로 공중에 몸을 날린 마이클 홀메스. 그렇게 사람들과 스카이다이빙의 짜릿함을 만끽하고 있던 순간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낙하산을 펴보려고 노력했지만 낙하산은 보조 가방과 엉켜있는 상태. 끝내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속도를 내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마이클. 그는 체념한 듯 모자에 달린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을 예감하며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클. 결국 그렇게 그는 4,500m 상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살아날 확률이 희박한 마이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이 살아있던 것입니다. 63빌딩 18개를 쌓아올린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구한 마이클. 과연 그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의 생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떨어진 곳은 블랙베리 덤불이 무성했던 지역이었던 것. 빽빽하게 자라있는 블랙베리 덤불이 추락 충격을 줄여줬던 것입니다. 덕분에 그는 갈비뼈와 발목 관절을 조금 다쳤을 뿐 다른 곳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마이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4,500m 상공에서 떨어지고도 목숨을 구한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지 6개월 뒤인 2007년 5월 그는 다시 한번 뉴질랜드의 타우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한 번 더 용감하게 도전한 마이클. 이번에는 무사히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스카이다이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이클. 그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근무하던 한 남자가 히로시마에 출장을 와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스토무 씨였습니다. 출근을 위해 전차에서 내리던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리틀보이 디바이스로 불린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인류 최초로 민간에서 폭파된 것으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엄청난 고열로 인해 사람과 건물 할 것 없이 녹아내리듯 사라졌고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이 끔찍한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 야마구치시는 폭탄이 떨어진 중심에서 불과 3.2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폭발의 엄청난 굉음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됐고 화염으로 인해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이날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됐고 무려 14만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야마구치 씨는 그날 밤을 히로시마의 한 대피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끔찍했던 히로시마를 떠나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에서는 두 번째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 사무실로 출근한 야마구치 씨. 상사에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하얀 섬광이 그의 눈에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바로 뚱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공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한 번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된 야마구치 씨. 그의 고향 나가사키 또한 히로시마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졌고 이번에도 무려 7만 명의 사망자를 남긴 것입니다. 불과 이틀 만에 두 번의 원자폭탄을 맞은 야마구치 씨. 그는 과연 이번 불행까지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살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로부터 엿새 후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상처를 치료한 야마구치 씨는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 씨처럼 두 차례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생존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니주 히바큐. 이들은 165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주인공은 야마구치 씨가 유일합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죽기 직전까지 반핵운동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폐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쓰는가 하면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찾아와 원자폭탄에 관한 영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발히 반핵 활동을 펼치던 그는 90세가 되던 지난 2010년 1월 4일 위암으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기적 같은 그의 두 번의 생존과 그리고 죽음. 죽기 전까지 그가 세계 곳곳에 전한 메시지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히로시마든 나가사키든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 후 이어진 모든 것은 하나의 보너스였다. 탑승객 155명이 모두 살아남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비행기 사고부터 원자폭탄의 피해에서 두 번이나 목숨을 건져 행운의 사나이로 불리는 야마구치 씨 이야기까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좀 더 소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깨 끝이 다져져도 난 좋은 걸